그래서 그렇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연금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 보통 우리 돈대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 50세까지 일을 하고, 네. 그리고 뭐 많이 하면 뭐 55세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60세부터 이제 연금이라는 네. 그 상품들을 이제 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은 대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음, 200 최저 200에서 250. 월에? 네. 그거를 그러면은 한 20년, 30년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한 2천에다 한 2,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월에 네. 250씩 20년을 계산해 보면 6억이에요. 엄마? 그렇죠. 그러네요. 네, 6억이란 돈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저희한테 250씩 받으려면 쉽게 생각해서. 어휴. 그러면 이 6억이란 돈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부터 음. 모아도 늦었는데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시간을 길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월급의 한 10% 정도 그래 내가 개인연금 준비해야겠다라고 네. 30만 원씩 넣어온 사람이면 네. 보통 취업을 여성분들은 한 24, 5 정도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4살 때부터 34살 때까지 얼마가 모이죠? 3,600만 원이 모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금만 따지면. 네. 그리고 이 3,600만 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약 한 3% 정도만 붙는다고 해도 네. 뭐 복리로 붙던지 아니면 뭐 투자 수익률 6%로 돌아간다든지 하면은 네. 그럼 10년 동안 저희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완납되고 나서 3,600만 원을 그대로 거치하는 동안 저희는 이 30만 원을 또 10년짜리를 또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또 넣으니까? 3,600이 생겼죠. 네. 그러면은 20년 차에는 저희가 한 처음에 넣었던 3,600만 원은 네. 이제 한 5천에서 6천이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 넣은 3,600만 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 8,600 정도 준비가 네. 되겠죠. 자, 여기다가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마예요? 34, 44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10년 동안 이 8,600만 원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네. 3% 이자로만 붙어줘요. 1억 2천 3%만 해도 네. 그렇죠? 100이. 그러면 이제 44살부터는 네. 44살부터 30만 원씩 또는 거예요. 54살까지. 그래서 또 3,600만 원을 모았어요. 네. 그러면 약 한 1억 5천 정도가 내 나이 54세 때 마련이 된다는 거죠. 6억이 필요한데 1억 5천이면 자, 이 연금에 이제 개인연금으로 뭐 6억을 다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연금이 이미 축적이 돼 있고 퇴직연금이 또 축적이 돼 있고 그쵸. 그리고 개인연금이 한 이렇게 1억에서 2억 정도 축적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동산 이렇게 이제 축적이 돼 있으면 네. 사실 요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내 은퇴 자금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거 하나만 딱 이게 아닌 아까 그쵸. 처음에 서두에 풀어주신 것처럼 네. 여러 연금에 대해서 이제 네. 해놔서 마련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좀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2050년도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맞아요.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인연금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거는 좀 꿀팁인데 네. 그 직장인 분들이 개인연금을 한 내 급여의 10% 정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네네. 너무 명확하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네. 우리 입사하면 그러면 초봉이 되게 작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민간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초봉이 공무원분들보다 크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분들이 왜 급여가 작은 줄 아세요? 따로 또 그 공무원 무슨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제도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 철밥통이 네.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차 떼고 푸 떼고 뗄 거 다 떼고 주는 거예요. 급여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 돼서 철밥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철밥통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떼고 준다는 거죠. 컨디션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4.5% 네. 그리고 사업자가 4.5% 네. 이렇게 해서 총 9%를 적립을 해요. 네. 근데 공무원은 이 비율이 거의 9%, 9%예요.
아, 어. 2배네요. 네. 그러면 총 18%가 축적이 되는 네.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9%니까 9%만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 15% 이상 해줘야지 공무원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민간 기업 다니는 분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은 40대 초반? 그쵸? 그리고 일반 기업은 한 60대? 근데 거의 55세? 그 정도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공무원분들은 6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네. 우리의 어떤 그 소득이요. 처음에 사회초년생 때부터 시작해갖고 쭉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한 네. 요쯤 여기가 한 50대 기점으로부터 뒤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반대로 공무원분들은 처음에 올라가는 곡선은 작지만 이게 60세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아, 결국에 50세가 넘었을 때 공무원분들은 막 4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네. 근데 민간 기업에 다니신 분들 일자리가 없거나 혹은 소득이 완전히 작은. 반으로 줄어든 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무조건 내 급여의 10%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연금에 무조건 투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소득의 10%, 10%는 무조건 띄고 이제 그쵸. 생활을 하는 돈을 생각을 그때부터는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즘 그거는 맞는 것 같다. 죄송해요, 말 까먹었어요. 아, 그리고 재무사님, 저는 궁금한 게 왜 네. 그 연금보험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되나? 네. 그분들이 저한테 권할 때 뭐 거의 이거 세액 공제용이다. 너한테 좋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노후 대책 이런 거에 대해 포커스보다는 세액 공제가 되니까 이걸 가입해라. 막 그 말씀만 주력으로 해주시거든요. 그쵸. 왜냐면 네. 이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 한 30년, 40년 뒤에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야 이거 10만 원짜리 하나 들어, 20만 원짜리 하나 들어. 그러면은 또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연말정산 때 우리 13번째 월급 받아야지. 아, 네네, 어. 맞아. 13번째, 그쵸. 13번째. 네. 약간 요런 형태로 이제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믿고 가입했던 분들이 사실 나중에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이렇게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연금을 판매하는 채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사회초년생들 이제 은행 가면 급여 통장, 주거래 통장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판매할 게 많습니까? 그쵸. 적금도 하나 아껴서. 하고 네. 그리고 뭐 자동이체도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뱅킹도 뚫어놓고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뭐 연금보험 같은 거 하나 꼭 얘기해주죠. 네. 꼭 얘기하죠. 그리고 요즘 저금리니까 펀드 하나 꺾고 펀드도 꼭 그쵸. 얘기해요. 네. 그리고 적금 만기돼 가지고 가면은 이제 ELS 하라 그러고 맞아. 뭐 돌려라 막.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직은 사실 은행이에요. 은행 가면 우리 뭐 예금 인출하고 뭐하고 하는 업무도 하지만 네. 사실 가면 제일 상품 건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은행이에요. 거기서 그건 그래요. 언니들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가입하는 건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건데 네. 이게 아니라 단지 지금 눈앞에 내 13번째 월급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연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는 그런 어떤 우리 현대 이 사회에 네.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그들한테 나중에 다 피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것만 알고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내가 노후가 돼서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받고 이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세금 공제. 네. 딱 요것만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뭐 연금보험 안 좋다 말씀 많이 나오는 게 이 선자로 안내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안 나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와 더불어 갖고 연금보험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있는데 많더라고요. 뭐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펀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품들이 가진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보험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 세액공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맞아요. 부분 세액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업비
네. 사업비 떼는데 뭐에 연금 가입하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전에 연금보험의 진실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방송들도 제가 거기 이렇게 다 나온 서류들을 보니까 캡처해서 보니까 다 조작이더라고요,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이 피해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음. 물론 그 80년대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했을 리가 없죠. 그쵸. 그때는 더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방판 영업으로 시작된 게 보험의 문화여가지고 네. 이게 사실 그때 뭐 연금 가입하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 노후에. 근데 노후가 되신 분들이 지금 그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최저보증 옛날에 막 10%짜리 연금보험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진짜 10%의 복리를 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옛날에는, 요즘은 모든 보험 상품이 연금이든 뭐 보장성 보험이든 전부 다 무배당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우리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우리 회사에서 영업이익을 막 많이 내잖아요. 그럼 배당을 해줘가지고 배당 수익금이 또 쌓여요. 따로. 네, 그 보험 안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수익률 계속 복리로 네. 또 돌아가게 되니까 안에 있는 돈이 복리로 굴르게 되니까 사실 덩어리가 커져서 그때 예상했던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은 얼마입니다라고 이게 산정해서 딱 나오는데 네. 그 80년도 70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0%대로 떨어질지 그쵸. 어. 그런 게 전혀. 이렇게 떨어질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최저 보증이 10%짜리였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율은 막 18% 20%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설계사가 말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율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저 보증 이율은 10%니까 10%는 보험사에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내가 납입한 금액이랑 해지 환급금을 비교해 보면 진짜 납입한 금액 이만큼인데 해지 환급금이 이만큼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완납되신 분들은.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적립금이 이제 배당도 빠져버렸죠. 회사에서 배당을 주지 않아 버리는 케이스들로 네.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금액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금 자체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작아. 그러면 그 작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개시해야 하니까 연금 수령액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설명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 그냥 너 노후에 월에 뭐 한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입을 시켰던 게 네. 그렇게 다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피해를 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네. 그렇죠. 그래서 연금이나 뭐 보험뿐만 아니라 네. 이 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쉽게 권유하는 네네. 뭐 ELS나 DLS는 얼마 전에 사태가 있었죠. 네. 그런 ELS 같은 그런 상품들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되게 안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정금리 준다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네.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가입했다가 진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은 이렇게 뭐 세액공제 된다 그래서 사인하실 게 아니고, 정말로 내 목표가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좀 올바른 재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